네, 자, 결정적 투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모든 투자의 길은 소재로 통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각광받는 소재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발굴해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천연가스의 급등으로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펀더멘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지 이 화학주에 대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이야기를 잘 해주실 분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이름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예, 맞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고 회사 명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천연가스 급등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천연가스의 급등으로 진짜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라고 혹시 분석하십니까? 천연가스 가격 한번 보시면 네, 좋을 보시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림을 제가 역사적으로 많이 그려드렸는데 네, 이 가스 가격 보이십니까?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 이렇게 파란색이 국제유가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고치면 어떠냐면은 네,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천연가스 가격이 파란 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유가를요? 그러니까, 유가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천연가스 급등이라기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이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최고점에 올랐을 때 2008년이었습니다. 자, 2008년 이전을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 유가보다도 위에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곱하기 9를 곱하시면 국제 유가하고 등가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럼 그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2008년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네. 지금 보면은 2008년 이후부터 보면은 주황색인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고 국제유가가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힘이었어요. 미국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우리 앵커님 들어보셨죠? 그래서 셰일 오일하고 셰일 가스가 북미에서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보면은 가스가 누가 쥐고 있었냐면 가스를 러시아, 카타르, 이란 이 삼국 체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플러스 오펙 플러스하고 유사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항상 이렇게 조절을 했죠. 높은 가격을 유지되게 있게끔 국제가보다 좀 높은 가격이 유지될끔 조절을 했는데 그게 6.5% 전 세계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셰일 가스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셰일 가스 가격을 굉장히 이렇게 셰일 생산량 가격을 올립니다. 네.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가스 가격이 12년 동안 예.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정적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결정적으로 예. 미국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6.5%의 국가가 70%의 국가를 상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측에는 러시아, 카타르, 이란이 있고 네. 좌측에는 미국이 미국. 있어요. 근데 유럽은 뭐냐면 유럽은 가스가 없어요. 소비 대국은 세 번째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럽도 어떻게 되냐면 늘 러시아에 의존하고, 이란, 카타르에 의존했는데, 예. 북미가 이제 셰일 가스가 출시되니까 북미 가격이 전 세계 가스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 거예요. 6.5%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매장량이 나와요. 매장량. 예. 그러니까 계속 가스 가격이 올라갔는데 매장량 한번 볼까요? 네. 왜 올라갔는지. 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금방 돼요. 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그냥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거고 매장량을 한번 볼게요. 예. 미국 북미의 매장량, 북미 매장 보시면은 네.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북미 매장량이 2010년 11, 저 보십시오. 2010년 11년부터는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도 북미의 천연가스도 말라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했는데 셰일 가스라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미국에서. 그러면서 6.5% 올라가면서 가스 가격을 다 떨어뜨려 버렸죠. 1.5불에서 MMBTU당 2불, 국제유가로 따지면 20불대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가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다음 북미가 이렇게 천연가스 생산을 하면서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8년, 19년, 20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스 매장량이 정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든지 카타르, 이란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네. 미국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예. 드디어 6.5%가 70%를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가스 가격은 그냥 우리가 오펙이 이제 또 다시 러시아 중동이라는 이런 데가 주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럽은 지금 보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 천연가스라는 게 석유보다도 더 청정한 에너지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석유보다 더 높았는데, 이게 석유는 72불인데, 그러면 가스 가격이 7에서 8불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왜 2불, 3불 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가스 가격이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예. 미국의 가스 매장량이라든지 가스 생산량이
이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게 페널티 상으로 보면은 7.5불에서 8불 때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 자료가 그 하반기까지 가스 가격이 2배 더 오를 것이다. 1년으로 놓고 보면 1년 사이에 가스 가격이 5배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가를 100불로 놓고 있잖아요. 그죠? 네. 유가 100불이면 나누기 9를 하시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1불 때 나와요. 그러면 예. 지금 5.3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을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 늘 동행하기 때문에 예. 그랬군요. 원래 2008년 이전에는 동행을 했는데 아, 미국이 전 세계를 그렇군요. 먹여 살리느라고 예. 가스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 우측에 있던 러시아라든지 카타르, 이란은 울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왜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냐. 근데 예. 그걸 좀 줄이면 안 되냐는데 지금은 미국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 구조적으로 늘 동행하던 게 이례적으로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국제유가 가격에 12년 만에 동행하면서 처음으로.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뱃속에서도 가스 매장량이 상당하게 있다. 자, 이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수혜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그 수혜는 어떤 기업이 고스란히 받게 될지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예. 어떤 기업일까요? 한 네 군데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예. 뭐 흔히들 보면 뭐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 이렇게 예. 될 수도 있는데 아시아 화학 기업들, 국내 화학 기업들이 큰 수혜가 예상이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천연가스를 베이스로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국내는 석유의 베이스에서 석유화학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유가가 높다 보니까 예. 유가가 올라가면서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천연가스 기업들은 낮은 원가를 가지고 그냥 아시아가 주도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도하는 가격이 높은 가격을 향유하다 보니까 네.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라이온델 바질이라든지 웨스트레이크는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어떠냐면 원가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요도 좋지만은 원가 구조가 있으면은 가스 기업, 그러니까 그런 북미의 가스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아시아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가만히 앉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는 구조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가 근데 있군요. 국내 화학 기업, 실제로. 예를 들면 NCC 크래커는 다 받는데 예.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북미의 가스 기업들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예. 웬만한 플라스틱을 싹 다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 가격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 예. 아시아 전체 예. 납사 베이스, 석유 베이스로 받는 화학 기업들은 레벨업이 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왜 가격이 올라가지? 뭐 이래 되는 구조. 가령 어떤 기업일까요? 뭐 LG화학. 최고의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아, 최고의 수혜를 왜냐하니까 받는 NCC 캐파가 제일 크고 비중이 제일 많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NCC 크래커 중에서 LG화학이니까 LG화학부터 예. 계속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계속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야말로 가스 회사들 있지 네, 않습니까? 상장 사명의 가스가 보면 SK가스, 부산가스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 자, 그러니까 예. 가스가 다 아니에요. 예.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예. 탄소 1개짜리, 2개짜리 기업이 있고요. 그거를 LNG라고 그래요. 천연가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 LNG가 있고 예를 들면 SK가스라든지 이런 거, SK가스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C3, C4예요. 자, 첫 번째는 그 C1, 2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은 이론적으로 가격이 올라오면 국가가 마진 자체를 안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내 그 소비자분들은 가스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해야 되고 예, 예. 그렇게 이게 뭐 안정적인 마진 구조다. 그러니까 예. 큰 수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 가스 기업들이 천연가스 기업들이 움직이냐면 예, 예. 그 기업들이 수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물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연가스 C1, 2에서 네. 거기서 H2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거기에 다 뛰어들었어요. 지금 예. 웬만한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수혜를 본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 그게 한 20% 뭐 이렇게 된다 본다면 오히려
그 천연가스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스 기업들 많잖아요. 네. 시황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이 메탄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큰 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허리들 보면은 미국에 보면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에어 프로덕트라든지 예. 린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250조, 300조가 다 돼요 합치면.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가스 기업들이 그런 기업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에 더 주목하신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네요. 제대로 그러니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가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모은 게 아니고 장기 성장성에 밸류에이션이 PER 5배짜리 많거든요. 예. 가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충전소도 만들겠다.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수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쪽. 이쪽에서 불이 붙었다. 근데 최고로 좋은 프로젝트는 물분해예요. 물이 가장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물분해가 수소 전기분해, 물분해 시설 가지고 뭐 MEA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 분해요. 네. 그럼 이제 수소 이슈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 예. 예, 넘어가서 수소 네. 이슈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수소는 저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스 기업들처럼 메탄, 에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 천연가스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PER 5배짜리가 많은데 미국 기업들은 PER이 30배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마진이었는데 성장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성장 스토리가 붙으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풍부한 지역, 풍력이 풍부한 지역에 지금 현재 물을 분해해서 태양광 풍력에서 낮은 전기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쪽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흔히들 보면은 전기차에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170배 가면서 그런 기업을 찾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 기업 같은 거 수소에서 찾고 계시는데 수소에서는 그걸 찾으시려면 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시설 아니면은 퓨얼셀 연료전지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가지는 기업들이 향후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다고 예, 맞습니다. 하시는데. 예. 그 흔히들 보면은 수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수소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이렇게 수소가 예. 멀리 있다고 그래요. 예.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만들거든요. 그 부생수소는 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보면은 C12 예를 들면 천연가스에서 개질하는 게 한 8,000원에서 한 5,000원대 이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냥 물 전기분해도 지금 현재 KOH를 쓰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요. 그래서 수소 경제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어 프로덕트라는 그런 60조 회사가 6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우디의 태양광이 풍부한 풍력이 풍부한 지역에 킬로그램당 2,000원이 도전하는 프로젝트가 2025년까지 완공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약간 판이 뒤집혀질 수도 있다고 해요. 킬로그램당 2,000원이면 수소 경제로 갑니다. 그럼 수소차, 수소 발전,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수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향후에는 2억 ton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5억 ton까지 수소가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그럼 예. 낮은 원가가 맞는 이제 수소 쪽이 강세 기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분해 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뛰어들고 있어요. 어디로 간다 하면 물어보시면은 예. 다 다 하고 태양광과 있으니까. 풍력이 맞는 호주로 간다 그래요. 아, 호주, 그렇죠. 남미, 그렇죠. 그다음에 남유럽, 그다음에 예. 이런 중동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 진출하신 기업은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출을 해서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적처럼 저희 시청자분께서 캔디님께서 예. 수전의 수소의 상용화는 요원하다. 그래서 도대체 수익이 언제 나는 거냐. 네. 말씀하셨듯이 수소 투자에 좀 보수적인 관점 가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우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1단계, 2단계인데 지금은 C12 예를 들면 천연가스에서 개질을 하는 그런 수소를 가지고 첫 번째는 진입할 걸로 봐요. 근데 예. 킬로그램당 그게 한 5,000원에서 6,000원대 형성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풍부한 지역 아니면 고온 원자력 800도씨 이상이면 또 수소가 나와요. 그 그래서 정도면 호주로- 경제성을 갖춘다. 그래서 호주로 간다고들 하는 거군요. 그래서 중동으로 우리나라의- 간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중동보다는 부적합하다. 호주가 더 친한 걸로 보이시니까 호주로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럼 그렇습니다. 킬로그램당 2,000원대 들어오기 때문에 예. 경유를 이길 수도 있고 석탄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진짜 기업,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상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수소 생산만 해도 3,000조 시장이에요. 3,000조 원 시장이에요. 3,000조. 석유가 생산이 연간 생산액이 얼마냐면 3,000조 원이에요. 딱
석유하고 수소 생산이 거의 동등한 그런 형태를 보이겠는데 네.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SK, 뭐 포스코,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차 위주로 그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맞아요. 예. 중소형주를 굳이 찾겠다 그러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아까처럼 물분해 시설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들은 왜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네. 그러니까 수소 차이도 필요하고 물분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기업 위주로 예. 보시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뱃속에 가스 매장량이 많다고 했더니 배에 탄소 배출권을 달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